11월 9일 전 세계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두 장의 사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가상 망원경 프로젝트가 사만 아틀라스로 알려진 성간 물체의 최신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밝혀낸 사실은 과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들 속에서 그 물체는 작고 밝게 빛나는 점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아주 희미한 꼬리조차 가스 분출의 흔적도 먼지나 가스, 구름도 다시 말해 태양 근처에서 수십억 톤의 물질을 잃어버리는 물체에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허블 우주 망원경이 마지막으로 촬영했던 지난 7월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태양열로 인해 이미 50억 톤 이상의 질량을 잃었어야 할 물체치고는 그 변함없는 모습은 알려진 모든 해성 물리학 법칙에 대한 우주적인 모순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단순한 변칙 현상일 뿐이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하버드 대학교 천체 물리학자 아비 로브 교수는 이를 우주로부터의 경고음이라고 칭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들이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라면, 즉 아무것도 분출하지 않으면서 태양계를 가속하는 천체라면 사만 아틀라스는 애초에 혜성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10월 말 천문학자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사만 아틀라스가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 즉 근일점에 도달하면서 그 물체는 속도를 늦추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에 따르면 아틀라스는 예측 궤도에서 4초각만큼 벗어났습니다. 이 작은 각도는 2억 300만 킬로미터 km의 거리에서 수만 킬로미터 km의 편향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무언가가 그것을 궤도에서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계산 결과는 임무 분석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물체는 태양으로부터 바깥쪽으로 0.22mm per second s 제곱의 가속도로 밀려나고 있었고 동시에 거의 동일한 속도로 옆으로 표류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단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는 80km/km가 넘는 이동 거리로 무작위적인 변동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수치였습니다. 그 질문은 하와이에서 칠레에 이르기까지 모든 천문대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물체를 조종하고 있었을까요? 일반적인 설명인 가스 분출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런 종류의 추진력을 얻으려면 아틀라스는 전체 질량의 최소 6분의 1, 즉 50억 톤에 달하는 기화된 가스를 분출했어야 했고, 이는 작은 뒷마당 망원경으로도 보일 만큼 눈부신 후광을 형성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구름도 꼬리도 수증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이해시키기 위해 가상 망원경 프로젝트는 사만 아틀라스와 해성 레몬의 비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해성 레몬은 불과 며칠 전에 똑같은 조건에서 촬영된 완전히 평범한 해성이었습니다. 레몬은 예상대로 태양으로부터 멀리 뻗어나가는 빛나고 유령 같은 꼬리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태양 복사에 의해 완벽하게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틀라스는 여전히 그저 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선명하고 작고 흠잡을 데 없이 그것은 살아있는 유기체를 조각상에 비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는 움직임과 에너지를 발산하는 반면 다른 하나는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아틀라스가 파편을 만들지 않고 가속하는 것은 마치 배기가스 없이 날아가는 로켓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물리학은 단순히 실패하는 것을 넘어 붕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로브 교수가 계산을 했을 때 그는 만약 그 가속이 진정 혜성적인 것이었다면 분출되는 가스는 보름달보다 더 밝은 빛을 만들어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11월 5일의 사진들은 그러한 종류의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물체의 밝기, 색깔, 그리고 대칭성은 모두 섬뜩할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가상망원경의 야눌루카 마시 소장은 그것을 제가 이제껏 한 관측 중 가장 당혹스러운 관측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희미한 먼지 흔적을 감지하도록 설계된 기구들조차도 똑같은 수치, 즉 0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하버드에 도착했을 때 로브 교수와 그의 팀은 그 가속 뒤에 숨겨진 물리학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틀라스의 추정 질량인 330억 톤을 사용하여 이는 오umuamua 보다 거의 100만 배나 무거운 것인데 그들은 알려진 어떤 자연적인 과정도 그것에 작용하는 힘을 설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태양 복사압은 너무 약했고 가스 분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성들과의 중력 상호작용은 그 거리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가능성만을 남겼으니 바로 미지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로브 교수는 우리는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리학이 실패한다면 이론이 적응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함의에 적응할 준비가 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진실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치들은 단순히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의도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속은 무작위적이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고 일관적이며 태양의 위치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그것을 정밀하게 조정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와 비슷하게라도 관측했던 마지막 사례는 오umuamua 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효과가 훨씬 더 강하고 빠르고 의도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망원경에서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하나의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만 아틀라스는 단 하나의 규칙만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규칙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궤도는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따르는 궤도와 5도, 2호대 이내로 황도면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너무나도 있을 법하지 않은 우연의 일치라 로브 교수는 이를 완전한 어둠 속에서 우주적인 관역의 정중앙을 마친 것과 같은 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나타난 것은 Z 이상 현상, 즉 태양을 향해 곧장 뿜어져 나가는 물질의 분출이었는데 이는 어떤 해성도 하지 않는 행동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보통 태양 복사는 먼지를 태양으로부터 밀어내어 항상 바깥쪽을 향하는 꼬리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아틀라스는 심지어 그것조차 거부했는데 마치 햇빛 자체를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것의 속도 또한 또 다른 불가능한 점이었습니다. 오umuamua 보리소프 같은 더 작고 가벼운 천체들보다 더 빨랐습니다. 그것의 질량은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밝기 곡선은 논리를 거부했습니다.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7의 속도로 밝아졌는데 이는 알려진 어떤 해성보다 2배나 강렬한 밝기였습니다. 그 다음 나타난 것은 푸른색이었습니다. 얼음처럼 하얗지도 불꽃처럼 붉지도 않은 전기처럼 빛나는 스펙트럼의 푸른색, 태양의 광구보다도 뜨거운 색깔이었습니다. 그것의 표면 온도는 5800 켈빈 K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는 어떤 자연물도 기화되지 않고는 달성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이때쯤 천문학자들은 혼란스러움을 넘어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이 아틀라스가 천체 역학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다른 무언가를 따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명령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지상 관측소의 분광 스캔은 훨씬 더 기이한 것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 물체의 구성 성분입니다. 바위, 얼음, 광물이 무작위로 섞여 있는 자연, 음악, 해성과 달리 아틀라스는 정밀한 니켈 대 철의 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주선, 음악과 제트 엔진에 사용되는 공학적 고온 합금에서 발견되는 것과 똑같은 비율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금속은 무질서하게 섞이지만 아틀라스의 금속은 균형 잡히고 정제되어 음악 조직화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물은 단지 4%만 함유하고 있어 지구상 가장 건조한 음악 사막보다도 건조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더러운 눈덩이가 아니라 얼어붙은 것이 아닌 단조된 것처럼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제 음악 그 외피가 전혀 자연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합니다. 균열이나 불규칙성을 보이지 않고 빛을 그렇게 깨끗하게 반사하는 이유를 설명하듯 내열성을 지닌 매끄러운 세라믹 또는 복합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사는 전례 없는 편광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수학적 정밀도로 정렬된 빛의 파동 음악. 이는 자연 천체에서는 결코 본 적이 없는 현상입니다. 에비 로브, AB 랩 교수가 말했듯이 은하계를 가로지르는 10억 년의 여정을 견뎌낼 탐사선을 설계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론자들조차 경악하게 만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구자들이 사마이 아틀라스의 궤적을 그렸을 때 그 경로가 화성, 금성, 목성의 궤도와 교차하지만 지구의 궤도와는 교차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점은 완벽했습니다. 근일점, 즉 지구에 가장 가깝고 관측하기 가장 쉬울 때 이 물체는 태양 뒤에 자신을 숨겨 우리의 장비로부터 감춰졌습니다. 이러한 정렬은 통계적으로 너무나 희박하여 일부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제 우연일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JPL의 한 분석가는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도적인 항해입니다. 그 생각은 숫자를 보기 전까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궤도는 너무나 정밀해서 역으로 추적해보면 음악 1977년의 와우 와우 신호가 발원한 하늘의 바로 그 영역을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SAT가 수십 년 동안 추적해온 협대역 전파 폭발 말이죠. 동일한 우주 좌표에서 수십 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두 가지 현상입니다. 우연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쌓여갈수록 어쩌면이라는 말은 부인에 가깝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상 망원경 프로젝트가 공개하는 새로운 이미지마다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색깔, 음악, 어떤 해성도 방출해서는 안 되는 짙은 자외선 청색은 모든 열 모델을 거부했습니다. 푸른빛은 온도를 의미합니다. 푸른빛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이 물체는 부패의 흔적도, 음악 파편화도, 적외선에서 열 신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혀 열이 아닌 빛으로 음악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플라즈마나 통제된 이온화된 가스에서 나오는 복사처럼 자체적으로 생성된 듯한 빛이었습니다. 일부 플라즈마 물리학자들은 이 물체가 전자기 추진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즉, 태양풍 자체를 조작하여 추력을 생성하는 것인데 이는 인류가 실험적 수준에서만 시험해본 기술입니다. 다른 이들은 더 단순한 것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너무나 오래되고 자율적인 기계의 잔재로 제작자들이 사라진 지 오랜 후에도 본능적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는 외계 기술을 관측하고 있는 것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메커니즘, 즉 외계의 끈기를 목격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2025년 12월 19일 음악 사마이 아틀라스는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며 음악 1억 6,700만 마일의 거리를 지나갈 것입니다. 이는 허블에서 웹까지 모든 주요 망원경이 전례 없는 세부 사항으로 이 물체를 포착하기에 충분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만약 그것이 혜성이라면 우리는 물리학이 요구하는 거대한 가스 구름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구름이 나타나지 않고 아틀라스가 늘 그랬던 것처럼 침묵하고 푸르고 완벽하게 조밀한 천체로 남아있다면 음악 혜성이라는 모든 설명은 무너집니다. 남는 것은 음악 훨씬 더 불안한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고대 실험의 일부로서 우리의 태양계를 스캔하는 탐사선, 즉 자율 관측자일까요? 아니면 더 기이한 것일까요? 일부 사변적인 물리학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듯이 우리와 같은 문명이 핵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활성화되도록 설계된 장치일까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음악 이미지, 모든 스펙트럼 선, 어둠 속 모든 침묵의 움직임은 한 가지를 시사합니다. 이 물체는 지켜보고 있으며 아직 할 일을 마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가상 망원경 프로젝트의 최신 이미지가 지구상의 모든 연구실, 음악 관측소, 온라인 포럼을 돌면서 경이로움보다 더 무거운 한 가지 감정이 공중에 감돌고 있습니다. 불안감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불가능한 수수께끼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이 우리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사마이 음악 아틀라스는 태양계를 통해 차갑고 푸르고 침묵하며 우리가 이제껏 신뢰했던 모든 방정식을 거부한 채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혜성처럼 행동하지 않고 소행성처럼 보이지도 않으며 인간 과학이 하늘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깔끔한 어떤 틀에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감속해야 할 때 가속합니다. 흰색으로 빛나야 할 때 푸른색으로 타오릅니다. 빛나야 할 때 숨습니다. 그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마치 안무처럼 보이는 경로를 따릅니다. 그런데도 데이터가 도착할 때면 완벽한 선명함으로 도착합니다. 아무런 잡음도 오류도 없이 마치 우주 자체가 우리가 수세기 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무언가를 강제로 보게 하는 것만 같습니다.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더 적게 이해하게 됩니다. 가상 망원경 프로젝트가 공개하는 새로운 이미지마다 역설은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똑같이 조밀하고 빛나는 광점, 완벽하게 안정적이고 완벽하게 고요하며 그 무관심 속에서 완벽하게 이질적입니다. 음악, 마치 태양조차 그것을 건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복사열, 중력, 그리고 열이 모두 거울에서 음악 빛이 미끄러지듯 그 표면에서 흘러내리는 것만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자연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자연적이라는 것의 의미 자체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인공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음악 발견을 목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별들 아래를 걸은 첫 존재가 아니라는 증거죠.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해한다고 믿었던 세상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의문은 이 물체가 혜성인지 아닌지가 아니니까요. 꼬리 없이 가속하는 순간 그 의문은 사라졌습니다. 진짜 질문,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지성이 수십억 년 동안 성간 공간을 가로질러 여행할 수 있고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어떤 동력원도 없이 움직이며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정교함으로 안내받고 수억 년이 지나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무언가를 설계했을까요? 어떤 문명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얼마나 오래전에 살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저 바깥에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들의 기억이 표류하는 유물을 보고 있는 걸까요? 마치 우주 바다를 건너는 유령선처럼 그것을 만든 이들이 음악 먼지가 되어 사라진 지 오랜 후에도 임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로 박사는 여러 해 전에 과학이 변칙 현상을 직시하기를 거부할 때 그것은 독단으로 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편안함을 주는 진실만을 받아들인다면 진리를 추구하는 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아틀라스는 바로 그 불편함입니다. 우주가 우리의 이론 안에 꼭 들어맞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죠. 태양은 우리에게 타오를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별들은 빛나기 위해 우리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 하늘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의심해야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어둠 속에서 온 또 다른 방문자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침묵은 거의 의도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도 이것이 첫 접촉이 실제로 일어나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무전 신호나 하늘에 번쩍이는 불빛을 통해서가 아니라 미묘한 반항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고 다르게 생각하게 하며 진화하게 만드는 고요한 불가능성을 통해서요. 어쩌면 그것이 세 번째 아틀라스의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발견이라는 것은 미지의 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그리고 이제 12월 19일이 다가오면서 이 물체가 우리 행성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그날 지구상의 모든 망원경이 그것을 향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침내 그것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보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이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의 한 조각이 우리를 되돌아보며 자신을 설명하기를 거부했던 그 순간을요. 왜냐하면 때때로 우주는 비밀을 속삭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그 비밀을 눈앞에 뚜렷이 보여주며 당신이 믿도록 감히 도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저밖에 무엇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게 했다면 이 이야기를 그저 소음 속에 사라지게 하지 마세요.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세 번째, 아틀라스의 빛이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행적을 쫓을 테니까요. 알림을 켜두세요.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는 순간 가장 먼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세 번째 아틀라스가 정말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돌멩이일까요? 탐사선일까요? 아니면 침묵 속에서 말하는 법을 배운 문명의 첫 번째 메시지일까요?